네, 오늘 문학 수업도 시작합니다. 자, 지학사 권영민 교과서. 자, 당군신화 앞에서요. 자, 페이지는 104쪽입니다. 104쪽에 당군신화. 자, 살펴봅니다. 자, 제목부터 확인. 자, 당군신화. 우리가 건국신화죠. 자, 교과서 자습서 구성이 앞부분에 전체 줄거리 구성이 있고 그다음에 일정한 분석을 하고 다시 본문 전체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 순서로 가면서 약간 중복되지만 중요한 사항이라서 중복되는 것이니까 중복 사항도 다시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전체 줄거리가 먼저 나와 있네요. 전체 줄거리와 구성.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환인동그라미 쳐봅니다. 자, 환인이 그 본문에는 재석이라 나왔어요. 재석. 재석이 하느님이란 뜻인데 보통 우리 무속신앙에서 무속에서 하느님으로 여기는 인물이 재석입니다. 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 환인이 1대고 환웅이 아들이니까 2대죠. 우리의 당군은 3대가 돼서 자, 이 당군 신화가 3대기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자, 환웅이 자,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했는데 어디에 나라를 두고 싶은가?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을 자주 내려다 보았습니다. 해서 옆에다가 인본주의라 씁니다. 인본주의. 하늘에 있는 천신이 자,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본주의. 인간을 지향하는 생각입니다. 환인이 아버지가 이것을 알고 아들의 뜻을 알고 지상세계를 인간세계를 두루 내려다보니 태백산 지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태백산 지역이 지금의 태백산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묘향산입니다. 묘향산. 자, 그리고 그 태백산 지역이 자, 인간들에게 큰 도움을 줌직한지라 요거 미주십니다. 여기서 자,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죠. 인간들에게 자, 도움을 주다. 자, 홍자가 넓은 홍자입니다. 넓은 홍자. 널리 이로움을 준다. 누구에게? 인간 또는 인간 세상에. 자, 홍익인간이 났습니다. 건국 이념이에요. 건국 이념이 당군신화에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세기를 줍니다. 자, 방울, 칼, 거울 같은 걸 줘요. 뒤에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을 다스리게 했다. 자, 환웅은 무리 3천여 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가서 신단수 밑줄. 자, 신께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는 옆에 나무란 뜻입니다. 신단수. 이 신단수에다가 자, 하늘과 땅의 매개 공간이라 씁니다. 하늘과 땅의 매개 공간.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왔죠. 지상으로. 그 하늘과 땅이 이어집니다. 그곳에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부르고 스스로 환웅 천왕이라 했습니다. 그는 비바람 구름을 주관한 자, 비바람 구름 밑줄. 이 당시 세운 그 부족 사회가 농경 사회라는 겁니다. 씁니다. 농경사회. 농경사회다. 비바람 구름. 자, 비바람 구름을 주관하는 존재를 거느리고 그 세 명의 참모가 있는데 자, 비를 다스리는 신하가 풍백이고 바람은 비가 운사고 바람이 풍백, 구름이 운사입니다. 뒤에 본문에 나와요. 그 세 참모를 거느리고 농사, 수명, 질병, 형벌, 선악을 주관하고 인간 생활에 관한 360가지 일을 맡아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를 시작합니다. 누가? 환웅이. 자, 이때 곰과 범이, 곰 한 마리, 범 한 마리가 있는데 곰 동그라미, 범 동그라미. 자, 우리 그 당군신화 분석을 막연한 신화 이렇게 다루지 않고 실제 현실 세계에서 있을 법한 일로 각도를 잡아서 분석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고조선이 세워지기 전에 이 땅에 어떤 부족이 있었는가?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 숭배부족이 있었다. 태양신 숭배부족이 있었다. 그 태양신 숭배부족의 짱이 환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곰을 숭상하는 자, 동물을 숭배하는 것을 토테미즘이라고 그랬죠. 자, 곰 토템 부족.
곰을 숭상하는 부족이 있었고 범 토템, 범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 몇 개 부족? 태양신 숭배 부족, 곰 숭배 부족, 범 숭배 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현실감이 있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곰과 범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환웅은 영험 있는 신령한 효험이 있는 쑥 한심지와 쑥 동그라미 마늘 동그라미 쑥 한심지 마늘 20개를 주면서 자 여기서 자 쑥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쑥의 그 모양새가 사람의 형상입니다. 인형 사람의 형태 인형. 자 곰과 범이 사람이 되고 싶어 했으니까 모양새가 사람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인형 사람의 형태를 상징하는 쑥과 자 마늘은 아주 독해요. 그래서 독성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냄새를 제거해 주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제거 기능인데 자 마늘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수성 제거 수성 수가 짐승 숫자입니다. 자 수성 제거 짐승의 속성을 제거해 준다. 자 짐승 속성이 빠져나가야지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상징하는 게 마늘입니다. 자 쑥과 마늘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이 보지 않는다면 자 미수치입니다. 자 A 상태에 있던 존재가 B 상태로 가는데 그 사이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겪고 극복, 이겨내야지만 상태의 변화, 존재의 변화 발전이 있겠죠. 그것이 행해지는 것을 자 여기다 써줄게요.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통과, 의례. 자 통과 의례의 개념은 A에서 B로 통과해 가는데 겪는 시련과 고난 과정 이란 뜻이에요. 자 이 곰과 범에게 통과 의례가 주어졌어요. 며칠 동안 100일 동안 뭐 해라? 햇빛 보지 말고 어디에 있어라? 동굴에서 지내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런 통과 의례를 거치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에 곰과 범은 알겠습니다. 이것을 먹으며 동굴 생활을 했어요. 동굴 동그라미. 이 동굴이 씁니다. 통과 의례 공간이 됩니다. 자 통과 의례 공간 시련과 고난을 겪는 공간이죠. 동굴. 춘향전에서는 기생의 딸 춘향이가 그 이도령 양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 변학도에 갖은 그 악행을 버텨내면서 이겨낸 결과 이도령과 혼인하게 됐죠. 그 곳이 그 시련을 버텨낸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죠. 그래서 춘향전과 연결지면 이 동굴이 감옥 같은 역할입니다. 통과 의례 공간. 자 동굴 생활을 했으나 범은 못 버티고 그래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곰은 사람이 됐어요. 여인이 된 곰 그래서 웅녀입니다. 웅녀는 사람이 되긴 했는데 혼인 상대가 없네요. 그래서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이 아하 그래 너의 뜻이 그러면 내가 아이를 갖게 해주마.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곧 당군한 겁니다 라는 겁니다. 자 당군의 동그라미 이 당군은 제사장, 제사를 주관하는 우두말입니다. 제사장이란 뜻이고 왕건 동그라미 자 군장, 자 군장은 이게 군주란 뜻입니다. 군장 해서 제사장이니까 제사죠. 자 군장이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라겠죠. 정치 해서 당군한검을 통해서 이 당시 사회가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재정 일치 사회였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일치. 자 이제 아래쪽에 자 구성을 봅니다. 자 이건 이제 줄거리이기 때문에 다 나오진 않았어요. 자 기 부분에서 환웅이 내려오고 인간 세계를 교화한다. 군주가 돼서 승 부분에서 곰이 인간으로 변신 웅녀가 되고 자 그다음에 당군왕검이 탄생하죠. 예, 당군왕검은 천신족과 그다음에 곰을 숭상하던 그 지상의 곰 토템 부족의 결합의 결과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줄거리 소개되는 거고 이어지는 전환 부분에서 당군이 고조선을 세웁니다. 자 고조선을 건국하는데 특징이
보통 일반적인 건국신화에는 나라를 세우기까지 격렬한 투쟁 과정이 있는데 이 투쟁 과정이 없다는 게 이 단군신화의 특징입니다. 자, 결말은 단군은 신선이 아니죠. 그냥 천신지모, 아버지가 천신 쪽이고 어머니가 그 지신 쪽인데 단군은 신선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1900 몇 년 살고 나서 단군도 신선이 됩니다. 산신이 됩니다. 그래서 단군이 산신이 되는 것으로 이 단군 신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신화의 전형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른쪽 날개 핵심 정리갑니다. 자, 우리 단군 신화 나라가 세워지는 건국 신화입니다. 자, 성격은 옛날 얘기 설화적, 스토리가 있으니까 서사적, 우리 민족의 원조를 다루고 있으니까 민족적이죠. 자, 제재 단군 탄생과 고조선의 건국이다. 주제에 들어있는 건국 이념이 있죠.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이 소개되어 있고 우리 단일 민족으로서의 다 단군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단일 민족의 역사성을 담고 있습니다. 자, 특징 1대, 2대, 3대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3대기 구성을 취했다. 천손, 하늘의 핏줄이 천손이 하강한 형태의 작품이다. 천부, 천신 쪽이 아버지고 지, 땅 관련의 어머니를 갖춘 형태의 화소, 이야기 요소를 갖추고 있다. 천부, 지모형 화소다. 자, 의 세 가지 확인합니다. 자,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 모두가 천손의 혈통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유구한 단일성, 역사성을 암시합니다. 자, 고조선 때부터 우리 민족이 시작됐다는 얘기. 자, 밑에 해제를 봅니다. 자, 단군 신화는 삼국유사에 기록됐는데 이 삼국유사는 고려 시대의 스님, 스님이란 뜻입니다. 일연 스님이 기록을 했어요. 일연 스님이 기록을 했다. 자, 삼국유사에 기록돼 전해지는 우리나라 개국신화다. 건국신화다. 이 신화를 통해 그 당시에 고조선 당시의 정치, 문화, 사회적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뛰어넘기, 핵심 뛰어넘기를 살짝 다룹니다. 자, 3대기 구조. 1대는 환인 100% 천상적 존재. 2대가 환웅, 천상과 지상을 매개하는 존재죠. 환웅이 내려온 땅, 하늘이 선택한 땅임을 드러냈습니다. 웅녀와의 혼인은 자, 환웅은 신인데 웅녀는 곰이 변한 인간이죠. 신과 인간의 결합이라는 상징성을 보인다. 단군, 천상계, 지상계 결합에 의해서 탄생한 인물이다. 재정일치 시대의 신격 같은 군장이다. 자, 배경사상 확인합니다. 자, 천상계의 존재들이 인간 세상을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인간 중심, 인간 존중 사상, 인본주의가 되겠죠. 인본주의. 자, 환웅이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했고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뜻, 홍익인간의 뜻을 펼쳤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천신숭배, 산악숭배 사상에 관련된 것으로 저 환웅 자체가 천신 쪽이고 태백산에 신단수 아래로 하강했다는 점에서 산악숭배 사상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빠질 수 없죠. 동물숭배 토테미즘, 곰 토템, 범 토템 중에서 곰 토템 부족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곰이 웅녀가 되어 환웅과 결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학습활동을 봅니다. 자, 단군이 자 태어나기까지 과정은 자 생략합니다. 넘어가고 2번 건국이전 홍익인간이죠. 자, 3번을 다시 강조합니다. 자, 우리의 신화 전설 민담에 합쳐서 설화에 금기 요소 뭐뭐 하지 마라. 금기 요소가 나타나는데 어디냐 이 작품에서 자,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이 금기에 해당되겠죠. 통과 의례 부분을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단군 신화의 그러니까 신화로서의 성격을 찾아봅니다. 자, 신화 중에서도 건국 신화다. 자, 그리고 그 근거 부분이 여기 나왔습니다. 나라를 세웠다는 것의 근거. 단군이라는 인물은 중국 기준 요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에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라 일컬었다라는 데서 건국의 근거가 잡힙니다. 자, 신화로서 신성성 보여주는 요소들. 환웅의 경우에 천상 존재인 환인의 아들이다.
하늘의 위력과 영험함, 신통한 효험을 표상하는 신물, 신이 준 선물 천부인을 가지고 풍백, 우사, 운사, 풍백, 바람을 다스리는 우사, 비, 운사, 구름을 다스리는 이런 참모들을 거느리는 존재다. 또 곰을 인간으로 변화시켰다. 당군의 경우 자, 신화적 신성성이 천상적 혈통을 지닌 고귀한 존재로 신이한 탄생을 보인다. 자, 원래 인간이 아니었던 곰이 인간으로 한 웅녀가 어머니인 거죠. 신이한 탄생이죠. 고조선을 건국했으며 자, 왕위에서 물러난 후에는 산신이 되어 1908세까지 사는 그 내용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신성성이다. 자, 당군 신화가 형성되던 무렵의 사람들은 경제 생활이 어땠을까? 작품 속의 근거를 찾아보자. 자, 확인해 봅니다. 자,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렸죠. 자, 풍백은 바람, 우사는 비, 운사는 구름. 따라서 바람, 비, 구름은 농사와 관련. 그러므로 이 시 경제 생활은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사이드에 자, 이제 동물 숭배, 토템의 측면에서 당군 신화를 살펴보자. 웅녀는 곰이 인간으로 변신했어요. 따라서 그 당시에 곰 토템 부족이 있었고 환웅으로 구체화된 천신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부족, 곰 토템 부족과 천신족의 결합이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을 신화적 표현으로 담아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당군 신화가 과연 한국 문학이냐 아니냐 얘기인데, 자, 그 당시는 물론 문자가 없었죠. 문자 사용하기 이전에 당군 신화가 우리 글자도 없는데 기록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향유됐을지, 어떻게 자 향유는 두루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유라는 것이 그 실제 문맥적 의미는 전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당군 신화가 대도로 전달됐을까, 또 어떻게 이 작품을 감상하고 즐겼을까라는 건데, 자, 이 측면하고 그다음 과연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을까 의견을 나눠보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입으로 전해지다 구전, 입구자, 전어전자 구전됐을 것이다. 자, 이때 우리 한국어의 범위를 자, 언어라는 것에는 말도 있고 글도 있죠. 자, 우리 한국어가 꼭 글만이 아니라 말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범위가 문자에만 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말로 전해졌으니까 한국 문학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당군 신화는 신성성을 지닌 신화였으므로 자, 어떻게 전승되고 향유됐을까? 뭔가 남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 예를 들면 무당입니다. 무당 같은 존재가 입에서 입으로 이 스토리를 전하면서 구비서사시로 구연, 입으로 표현하면서 전달됐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몽신화와의 비교를 해봅니다. 고구려 건국신화 활 잘 쏘는 인물 주몽, 고리를 세웠어요. 자, 주몽신화의 해모스와 비슷한 인물을 당군신화에서 찾아보자. 그 이유가 뭔가? 해모스, 천재의 아들, 비슷하죠. 환웅, 환인의 아들, 5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고니를 탄 사람 수백 명을 이끌고 왔다. 비슷하죠. 환웅 3,000명 이끌고 왔죠. 자, 그래서 당군 신화에서 재석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그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온 것과 비슷하게 견주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누구와 해모스와 대응되는 인물은 바로 당군이다, 환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인물의 두 영웅의 엄마, 자, 웅녀와 유화를 비교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공통점, 건국 시조의 어머니다. 당군은 고조선의 시조. 그러니까 웅녀는 그 시조, 고조선 시조의 어머니. 자, 그다음에 유화는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의 고주몽의 어머니죠. 자, 건국시조의 어머니다. 동시에 신이한 존재다. 자, 건국시조 어머니가 되기까지 고난을 겪은 인물이다. 어떤 고난? 웅녀는 고음 시절에 쑥과 마늘 먹으며 동굴에서 겪어야 생활해야 됐고, 이게 통과 의례가 있었다는 거죠. 자, 유화는 해모스의 아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벌을 받아
그 우발수 강가로 쫓겨나게 됩니다. 흉한 모습으로 변해 귀양가는 고난을 겪어야 했다. 자, 차이점 확인합니다. 자, 웅녀는 원래 동물이었죠. 동물에서 인간으로 변한 것이고, 유화는 원래부터 수신, 물을 관장하는 신, 수신 하백의 딸이니까 신성한 존재의 딸인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몽신화에서 단군신화처럼 신성성을 갖는 부분이 어딜까? 신성성의 근거. 헤모스는 5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흰 고니를 탄 사람 수백 명을 이끌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자, 환웅이 그 무리 3,000명을 이끌고 어디에서? 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자, 헤모스 역시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신성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주몽신화, 동명왕신화 전체 정리를 해봅니다. 자, 옛날 얘기, 설화, 신화, 자, 고구려 건국신화입니다. 자, 주제는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 건국 내력. 자, 특징을 봅니다. 1대 2대 3대, 천재, 헤모스, 주몽으로 이어지는 3대계 구조다. 자, 2번도 중요합니다. 주몽은 아래에서 태어났죠. 난생설화인데 그 중에 다른 난생설화는 동물의 아래에서 태어나는데 이 주몽신화는 유일하게 엄마, 사람, 유화가 알을 낳게 되죠. 사람이 낳은 알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작품, 단군신화 작품 전체 원문을 보도록 합니다. 자, 거기 옛날 기록이 이렇게 전한다. 옛날 환인, 재석, 하느님, 무당이 모시는 신입니다. 자, 환인의 서자는 장자, 첫째 아들이 장남이 아닌 둘째 이하를 다 서자로 했어요. 그 서자 환웅이 계셨는데, 자, 인본주의 나오죠. 인본주의. 항상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했다. 인본주의, 인간중심. 아버지가 그 아들의 뜻을 알고, 아, 우리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가고 싶어 하는구나. 가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뜻을 알고 삼위태백, 묘향산, 태백산, 묘향산을 내려다보니 그 다음에 일단 밑줄,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밑줄 치고 엔드 별표 치고 난리 부립니다. 무슨 인간?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의 건국 이념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에 천부인 세계를 줍니다. 자, 천부인이 뭐냐? 하늘의 위력과 영함함, 그 효험을 표상하는 신물, 신이 준 선물인데, 자, 동그라미 3개, 방울, 칼, 거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 이 방울은 이렇게 무당과 관련돼 있어요. 그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 역할과 관련된 게 방울이고, 이 칼은 무력, 군주라는 거죠. 군주. 그다음에 그 거울은 이렇게 본보기 역할입니다. 자, 천부인 세계를 주어 세상을 다스리겠다. 환웅 무리 3,000명 거느리고 태백산의 꼭대기 지금의 묘향산 그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자, 신단수 봅니다. 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에 서 있는 나무인데 신단수가 어떤 기능이다? 천상과 지상의 매개 공간입니다. 자,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라 부르니, 자, 신시 밑줄. 자, 신시에서 뭐가 행해졌는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정치적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정치의 집회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신시라 부르니 이분이 환웅천왕이다. 자, 그는 이제 참모들 풍백의 풍자 보면은 바람을 다스리겠죠. 우사의 우자 보면 비를 다스리는 참모, 운사 구름을 다스리는 참모 해서 풍백우사 운사라는 자체로 이 당시가 농경사회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 세상의 360가지 일을 맡아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했다 해서 내용을 요약하면은 환웅이 내려왔다, 인간 세계를 교화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핵심 노트를 볼까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교화했다. 자, 소유자의 상징성 풍백우사운사 나와죠. 당시 사회가 밑줄 농경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2번 문단으로 가서 이제 4단계 기승전결 구성 중에 승에 해당하는 부분을 봅니다. 자, 이때 이제 환웅이 이 지상을 다스리던 때에 곰 한 마리 곰 토템 부족을 표상합니다. 범 한 마리 범 토템 부족을 상징. 자, 이 두 부족이 있었다. 자,
곰과 범이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항상 환웅에게 사람 되고 싶어요 빌었어. 이때 환웅이 쑥 한심지, 쑥은 뭐죠? 사람의 형태 인형이라고 그랬죠. 마늘 20개, 마늘 동그라미 뭐였죠? 짐승 속성 제거, 수성 제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통과 의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이게 통과 의뢰죠. 그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범은 받아서 먹었어요. 기, 삼간지, 하지 말라는 것 안 한지, 꺼린지 22일 만에. 원래 예정은 100일 동안 버텨라 그랬는데 좀 봐줬나요? 21일 만에 곰은 드디어 여자가 되었으나 범은 삼가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자, 곰은 되고 범은 되지 못했다. 이거를 또 리얼 버전으로 해석하면은 곰 토템 부족이 호랑이 범 토템 부족에게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21일에 잠시 주목해보면 37, 20일 해서 371 되겠죠. 지금도 이 371, 21일은 지금도 요즘 좀 덜하네요. 자, 옛날에 몇 년대까지냐? 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집안에 이제 새 생명, 새 아기가 태어나면은 외부인이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는 뜻으로 새끼줄을 이렇게 금줄이라 그래. 새끼줄을 쳐놨어요. 들어가지 마시오. 그리고 거기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새끼줄에 고추를 달아놨고, 고추 이제 알겠죠? 아들 표상입니다. 딸이 태어나면 수출 달아놨어요. 해서 21일간 외부인의 출입을 부정탄다고 금지했던 그 기간이 21일, 37일입니다.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자, 그 21일이 왜 그랬는가? 여기 그러니까 금기 일이 21일이었다는 것에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37일 만에 곰 성공, 범 실패. 웅녀는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신단수 아래에 가서 아이배기를 기원했다. 환웅이 이에 응하여 임시로변에 웅녀와 혼인 아들을 낳았으니 단군왕검이다. 단군 동그라미 뭐였죠? 제사장이죠. 왕검 동그라미 뭐였죠? 정치적 분장이죠. 그래서 제사 정치 일치, 재정 일치 사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승 부분인데 내용을 요약하면은 곰의 인간 변신과 단군 왕검의 탄생입니다. 자, 오른쪽 날개 간단히 봅니다. 자, 2번 승 부분에 대한 정리. 곰이 웅녀가 되고 단군 왕검을 낳았다. 자, 환웅과 웅녀 결합 중요합니다. 자, 여기 담긴 의미 별표. 먼저 신과 인간의 결합이죠. 환웅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늘에 있었던 천신족이죠. 신과 웅녀 인간의 결합인 거고, 그 다음에 환웅을 통해서 이 땅에 천손 태양신 숭배부족이 있었다. 웅녀를 통해서 곰 토템 부족이 있었다. 두 부족의 결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호랑이 범 토템 부족은 탈락됐습니다. 자, 이것도 봅니다. 이주족은 이사해 온 부족입니다. 자, 환웅 즉 천손 숭배 부족이 곧 이주족이다. 이주족. 다른 데서 들어온 이주족이라는 얘기예요. 이사 왔다. 그 다음에 본래 거주하고 있던 민족이 자 씁니다. 선주족. 선 먼저 주 거주하고 있던 부족이다. 선주족. 선주족이 곰을 숭상하는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주족과 선주족이 결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번 문단으로 가게 됩니다. 자, 전한 이제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단군은 자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인데 이게 자칫 황당하고 좀 그 허황되나 허구적인 얘기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유사에 그 근거를 중국 역사에 연결지어서 써놨습니다. 봅니다. 자,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얘기인데 그 과정을 봅니다. 자, 중국 기준, 중국의 요임금이 중국의 요임금 그러면 요임금 순임금 그러면 물론 전설 속의 황제이긴 하지만 중국 역사에서 인정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 중국 역사 속의 인물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째 되는 경인년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걸 아마 스님 일련 스님이 꼬치꼬치 따져본 것 같아요. 자, 전해 오는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경인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중국 역사를 살펴보니까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해가 무진년이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플러스 50년 하니까 정사년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 그래서 자, 일년 스님이 계산해 보니까 정사년이지 경인년이 아니다. 잘못 전달된 것 같다라고 이게 일년 스님이 여기에 글을 문장을 좀 추가 변기해 놓은 겁니다. 아무튼 자, 중국의 요임금 얘기를 왜 한다?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 사실임을 믿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요 글자 봅니다. 중국의 역사와 고조선 건국을 연도 비교를 해서 독자에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자, 아무튼 이때 평양성, 자, 지금의 서경이는 게 지금의 기준이 21세기 지금이 아니라 스님 1년 스님이 살았던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그 당시 서경이 평양이었죠. 서경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일컬었다. 자, 그래서 나라를 세웠는데 즉 이 단군 신화 속에 나라를 세우기까지 자, 건국 과정에서 투쟁 과정이 없는 게 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도읍지를 옮겼는데 그 옮긴 도읍지 이름이 나옵니다.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는데 그곳을 궁홀산이라고도 하고 또 이 궁자를 기록에 따라서는 방자로 적은 것도 있어서 궁홀산 또는 방홀산이라고도 한다. 또 어떤 전달에는 금미달이라고도 한다. 해서 도읍을 도읍을 옮긴 서경 평양에서 도읍을 옮긴 곳의 지명을 이렇게 아사달, 궁홀산, 방홀산, 금미달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 중에 아사달 잠시 멈춰서 주목해 보면은 아사달이 이제 조선으로 표현이 되는데 조선의 뜻이 아침 조자, 아침 햇살이, 아침 해가 비치는 곳 이란 뜻이니까 옛날 이 아사달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게 추정됩니다. 아무튼 서경의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나서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다는 얘기. 여기서 단군은 1500년 동안 임금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자, 3번 문단 정리.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 전환입니다. 단군이 조선을 세우고 서경에서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다는 얘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자, 이제 결말 4번 문단을 봅니다. 자, 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중국 얘기를 하죠. 주나라 무왕, 실제 인물입니다. 왕위에 오른 김효년의 그 무왕이 기자라는 인물을 조선의 임금으로 책봉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 국사에도 나오는 기자조선이죠. 자, 기자조선이 이 땅에 세워지는데 단군이 이에 맞서질 않아요. 우리의 단군. 자, 옮깁니다. 장당경으로 황해도 장당경으로 옮겨갑니다. 투쟁이 없죠. 뒤에 단군은 다시 처음 두 번째 도읍지 아사달로 돌아와 은거하다가 이때는 이제 군주에서 벗어난 때입니다. 은거하다가 자, 이게 중요하네. 산신이 됐어. 그 전까지는 신선이 아니었단 얘기죠. 자, 인간이었는데 오늘 아빠는 천신적이고 엄마는 웅녀였는데 단군은 인간입니다. 인간 단군이 자, 살다가 신선이 되었는데 해서 자, 신화는 신들의 얘기니까 보통 인간이 그 인간에게 관련된 일을 신화라고 표현하려면은 최종적으로 신선이 돼야 되겠죠. 해서 이 부분 신화의 전형적인 종교 방식이 그 주인공이 신선이 되는 것이니까 그에 따른 겁니다. 그때 나이가 자그만치 1908세였다라고 신비감을 주면서 단군 신화가 끝납니다. 자, 단군이 산신이 됐다는 얘기. 자, 결말 오른쪽에 정리합니다. 자, 단군이 산신이 됐다. 제정일치 시대에 군장이 이제 신이 됐다. 신격화시켰습니다. 자, 제정일치 사회 모습. 단군 왕검. 단군은 제사장의 그 의미를 갖고 왕검은 군장, 통치자, 군주란 뜻입니다. 밑에 어휘, 어구풀이에서 자, 좀 더 보충할 걸 살펴봅니다. 세 번째 항목에 자, 환웅과 웅녀의 결합. 자, 아까 살폈죠? 자, 신과 인간의 결합이다. 천손 숭배부족과 곰 토템 부족의 결합이다. 이주족과 먼저 들어와 살던 선주의 결합이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 자, 건국 신화로서 자, 당군은 요임금이 뭐 그때 조선을 세웠다는 얘기. 그러나 건국 신화인데 일반적인 건국 신화와 달리 우리 당군 신화에는 건국을 위한 투쟁 과정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오늘 당군 신화 수업을 마칩니다. 수고들 했어요.